용해도 많이 힘들었죠. 예, 용해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 정리랑 복습만 해볼게요. 용해도가 뭐냐?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용해되는 정도다. 용해되는 정도가 뭐냐? 녹는 정도라는 거. 쉽게 말하면 녹는 정도를 용해도다. 그럼 어디에 녹냐? 물 같은 액체에 녹는 양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물 같은 애 용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물 같은 애들 우리가 용매라고 해.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거든. 이 기준이 뭐냐면 100g이에요. 물 100g에 어떤 A라는 물질을 조금씩 조금씩 녹였더니 계속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야. 투명해, 물이. 그래서 계속 저으면서 넣었는데, 어, 30g을 넣었더니 이제 최대로 녹은 거야, 이게. 더 이상 녹지 못해. 더 넣으면은 여기에 고체로 A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녹지 않는다는 거야. 쌓인다는 건 녹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 최대로 녹는 정도. 그래서 용해도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용매에 몇 g에 이게 중요한 거야. 100g. 기준이 중요한 거지. 얼만큼의 녹는 양이냐? 100g의 최대로 녹는 양. 최대로 녹는 양. 몇 g이 녹냐? 최대로. 이게 용해도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 퀴즈 내볼게요. 물 50g에 B를 넣었더니 최대로 20g까지 녹더라. B의 용해도는 얼마입니까? 써보세요. 그렇지. B의 용해도는 잘했어. 40이 되는 거지. 생태기, 유연이, 지호, 소윤이 잘했어. 나머지 친구도 한번 써봐. 이 쓰면서 하는 거랑 달라요, 또 그게. 그러니까 라이브의 묘미잖아.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거니까. B의 용해도 40. 왜 40이냐? 50, 물 50g에 20이 최대로 녹는다는 것은 물 100g 기준으로 하면은 40이 녹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 40이 용해도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 잘했어. 그때 이렇게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포화 상태다, 꽉 찼다 이거야. 포화 상태. 최대로 꽉 차 있지 않다, 아직 덜 차 있다. 이걸 우리는 불포화 상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그래프로 옮겨보면 우리는 용해도 곡선이라는 거를 그릴 수가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이 녀석들의 용해도를 선으로 이어놓은 곡선이 바로 이게 용해도 곡선이 되는 거야. 용해도 곡선. 그래서 이 어떤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A라는 물질이 10도씨의 물에는 최대로 녹는 양이 5g이다. 최대로 녹는 양이 5g이다. 그럼 용해도가 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0도가 됐더니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10g이다. 이거는 용해도가 10이라는 거지. 그 다음 50도의 물 100g에는 최대로 녹는 양을 봤더니 20g이 녹더라. 그러니까 그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들을 점으로 다 찍어서 이걸 선으로 다 연결한 게 이게 용해도 곡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용해도 곡선이다. 우리는 이 용해도 곡선을 해석을 잘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도씨에서는 최대로 5g이 녹을 수 있고, 30도씨에서는 최대로 10g이 녹을 수 있고, 50도씨에서는 최대로 20g이 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기준이 뭐야? 물 100g에 이만큼 녹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음. 자, 그때 이 점은 지금 현재 꽉 차 있는 상태니까 무슨 상태인 거예요?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 치는 여기도 지금 포화 상태야. 왜? 3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10인데 지금 현재 이만큼 난 녹아 있어 이 말이거든.
자, 10도씨에서 5g이 녹아있다. 나는 무슨 상태야? 포화 상태야. 왜? 나는 최대 5g까지 녹을 수 있는데 현재 5g이 녹아있는 거거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 빨간 점, 요 빨간 점은 불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왜 불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나? 나는 50도의 물 100g에 최대로 20g이 녹을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10g만 녹아 있는 상태라는 거야. 나는 지금 이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여기인데 20인데 나는 지금 현재 얼마밖에 안 녹아 있어? 10g밖에 안 녹아 있어. 그럼 나는 아직 더 녹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포화 상태를 만들 수 있냐? 10g을 더 녹이면 포화 상태가 되겠죠. 명준아, 그치? 그 다음, 온도를, 그냥 녹아있는 양은 그대로인데, 온도를 낮춰도 50도씨에서 30도씨로 낮추게 되면은, 녹아있는 양은 변하지 않았는데,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즉, 용해도가 10으로 되면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포화 상태로 바뀐 거죠. 그치? 자, 이번에는 이 빨간 점을 냉각해가지고 50도씨의 이 빨간 점을 냉각해서 이렇게 10도씨까지 만들었다. 나는 지금 현재 몇 그램 녹아 있는 거야? 10g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냉각을 시켜가지고 10도씨로 만들었다. 그러면 나는 현재 몇 g이 녹아 있는 거야? 10g이 녹아 있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10도씨로 냉각이 되면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이제 5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g이 다 녹아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 차이만큼 얼마야? 5g. 이 5g만큼은 어떻게 돼야 된다? 더 이상 녹지 못하니까 고체로 여기에 이렇게 쌓여야 된다는 거지, 고체로. 음. 그래서 이때 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나는 원래 50도씨의 물 100g에 10g이 녹아 있었는데 이 50도씨의 물을 지금 몇 도씨로? 10도씨로 냉각을 한 거예요. 50도씨의 물을 10도씨로 냉각을 한 거야. 그러면 10g이 녹아 있는 건 변하지 않았지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 값이 20에서 5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10도씨로 된 나는 이제 5g밖에 못 녹는 상황이 된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야. 주변 상황이. 그쵸? 그럼 나는 5g만 녹을 수 있으니 요 차이인 5g만 녹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5g은 고체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녹지 못한다는 거야. 요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석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체가 석출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되겠어? 자, 요거 이해 되는 친구들만 네 써보세요. 자, 우리 30명의 친구들 중에서 요거 이해되는 친구들 몇 명이나 있나 보자. 10명 되나 보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10명 넘으면 패스하겠습니다. 좋아요. 잘 이해 안 되면 계속 이걸 복습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좋아요. 이게 고체 용해도거든. 77페이지 보자고. 자, 77페이지 보세요. 자, 12번. 숙제인데. 설탕이 물에 녹는 과정. 이게 무슨 과정이야? 용해되는 과정이야. 용해되는 과정. 녹는 걸 용해라고 하는 거야. 용해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이 옳지 않은 건데, 왜냐면 어떤 물에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우리가 무슨 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포화 상태의 용액이다. 포화 용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 자, 13번. 용해도에 대한 설명, 개념을 물어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데,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자, 우리 6단원의 지금 제목이 뭐야? 물질 특성이야.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그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물 100g에 똑같은 물 100g이지만 어떤 애는 최대로 10g까지밖에 못 녹고 어떤 애는 최대로 20g 녹을 수 있잖아. 물질마다 다르잖아. A라는 애는 10밖에 못 녹고 B라는 애는 20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물질마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물질 특성이 되는 거죠. 2번. 용해도는 조심해야 되는 게 용액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냐? 조심해야 되는데 용액 100g이 아니라 용매 100g이 되는 거죠. 용매 100g. 자, 용매와 용액을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설탕물이 있다 그러면 물처럼 녹이는 물질을 우리는 용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 설탕처럼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는 거야. 물질이니까 용질이 되는 거야. 어. 그리고 용질과 용매를 합쳐진 거. 예를 들면 설탕이 10g이 들어있고 용매가 100g, 물이 100g 들어있으면 이 용질과 용매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섞여 있는 걸 용액이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수용액 했잖아. 수용액. 수용액이라는 건 물에다가 녹인 용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액은 몇 g이 되는 거야? 10g과 100g 합쳐서 110g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야? 용액 100g이 아니라 용매 100g의 최대로 녹는 양을 우리는 용해도라고 하는 거예요.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물에다 녹이느냐, 알코올에 녹이느냐, 녹이는 물질에 따라서 또 녹는 양, 환경이 바뀌면 녹는 양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고체는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아요. 제가 얘기했던 거고. 자, 5번은 아직 설명 안 한 거예요. 5번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숙제할 때 힘들었을 건데, 이제 오늘 공부할 거예요.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잘 녹아요. 이거는 오늘 수업 시간에 좀 이따 지금 설명할 거면 따로. 그러니까 이 5번 잘 이해 안 됐던 친구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안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14번. 자, 물 50g에 40g을 넣고 녹였다. 자, 그림으로 그리면 좀 쉽게 이해가 돼. 용해도는 그림으로 그려봐. 잘 안 되면 그림으로 그리면 돼요. 아, 물이 50g이 있었구나. 여기다가 어떤 고체 물질을 40을 녹였구나. 그 다음에 얘를 거름종이로 걸렀대요. 거름종이로 걸렀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깔때기 있잖아. 깔때기에다가 거름 종이를 깔고 이 거름 종이거든. 거르는 종이라는 거야. 거름 종이를 깔고 이 물을 이 물을 여기다 붓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부으면 이 거름 종이 특성이 뭐냐면 물만 통과해. 이 거름 종이 틈으로는 물만 통과할 수 있어요. 물과 그 물 속에 함께 녹은 용질. 그러니까 녹은 용질. 그러니까 설탕물이면 설탕이 다 녹아 있으면 그 녹은 애들, 물에 녹아 있는 애들은 입자가 작기 때문에 다 통과를 해요. 근데 녹지 못하고 여기 고체로 쌓여있는 애들 있잖아. 이 고체들은 그대로 여기에 걸러져요, 이렇게. 흙탕물 생각하면 돼. 흙탕물을 여러분들 종이에다 이렇게 부으면 모래는 위에 쌓이잖아. 같은 원리야. 고체로 되어 아직 물에 녹지 않고 고체로 쌓여있는 애들이 있거든. 넘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거름줄을 통과 못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거름종이로 걸렀더니 15g이 걸러졌대.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 거름종이에 넣었더니 거름종이에 남아있는 게 15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40을 녹인 다음에 거름종이로 걸렀더니 15가 걸러졌대요. 그러면은 실제로 실제로 물 50g에 이렇게 골고루 퍼져서 녹아있는 애와 녹지 못한 애. 녹지 못한 애가 몇 g이라는 거야? 15g이라는 거죠. 왜? 걸러졌잖아. 15g이 통과 못했다며.
그럼 15g은 녹지 않은 애가 15g인 거고, 그럼 나머지 녹아있는 애가 몇 g이겠어요? 우리가 40g을 녹였으면 15g은 녹지 않았으면 나머지 25g이 실제로 녹았다. 실제 녹은 양은 25g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결론 지으면 뭐냐면, 아, 이 녀석은 물 50g에 최대로 25g까지 녹을 수 있는 애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그냥 단순해지는 거야. 이 문제는 뭐냐면, 야, 어떤 물질을 물 50g에 녹였더니 최대로 25g 녹더라. 얘의 용해도가 얼마니? 아까 그 문제 똑같은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물 50에 최대 25까지 녹는다는 얘기는 물 100에는 100g 기준으로 하면은 50까지 녹을 수 있다는 거니까 용해도는 50이 되는 거죠. 다시 봐봐, 다시. 자, 다시 볼게요.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어려운 내용이에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처음은 어려운 거야, 다. 처음은 다 어려워요. 여기를 잘 극복하면 돼. 산을 넘어가기 힘들어. 하지만 산의 정상에 딱 올라가서 경치를 보면 너무 아름답거든? 우리가 몰랐던 게 보이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물 50g에 고체를 4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거름 종이로 걸렀더니 15는 걸러졌대. 그 얘기는 물 50g에 40을 나는 녹였는데 얘를 거름 종이에 통과를 시켰더니 흙탕물처럼 통과하지 못한 애가 15가 걸러졌다는 거야. 그 얘기는 40 중에서 15는 녹지 못했다. 그러면 실제로 녹은 애는 몇 g이다? 남은 25g이다. 실제로 녹은 건 물 50에 25g밖에 못 녹는다. 용해도는 얼마다? 50이다. 자, 14번. 이해되는 친구. 네, 써보세요. 몇 명이나 이해했나 보자. 오케이, 10명 통과. 딱 10명 통과. 나머지 친구들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체 용해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시 몇 페이지 보냐면, 다시 돌아가서 70쪽 보세요. 70쪽. 70쪽 보세요. 어, 우리가 용해도를 이야기하면서 고체 용해도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고체. 자, 고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영향을 받냐? 온도가 올라갈수록 잘 녹았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는 증가했다. 이런 그래프가 바로 고체 용해도야. 고체들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잘 녹아. 잘 녹는다는 건 용해되는 양, 즉 용해도 값이 함께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10도씨일 때는 녹는 양이 뭐 10이었다가 온도가 30도가 되면은 녹는 양이 뭐 40으로 올라가는 거야. 증가한다고. 온도가 올라가면 녹는 양도 증가해. 왜 그러냐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물에다 녹이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물 입자들이 있단 말이야. 물 입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입자들은 제자리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온도가 10도씨짜리인 물보다 30도짜리 물로 옮겨가게 되면은 얘들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온 설탕 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설탕들이 물 사이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녹는 건데 곧 물 입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설탕 입자들이 그 사이사이를 끼어 들어가면서 니네 좀 더 들어와도 되겠다. 그러니까 용해도 값이 증가하는 거야. 고체는. 이해되죠? 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사이사이로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잘 녹아요. 그런데 기체는 얘기가 달라.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고체하고 반대야.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아. 즉,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해. 잘 녹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기체의 특성은 뭐냐면, 기체는 이미 입자 운동이 엄청 빠른 애야. 기체들은 이미 막 잘 날아다니는 애들이잖아. 가만히 못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4살짜리 꼬마 애들이 기체인 거예요. 기체는 4살짜리 꼬마 애들이야. 식당에다가 걔를 갖다 넣어두면 막 돌아다니면서 엄마 저기 막 재밌어요 하면서 막 뛰어다닌단 말이야.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기체는 좀 그래. 기체들은 막 날아다니는 거 있어. 어. 그 날아다니는 애한테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나는 어차피 엄청 빠르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10도씨의 기체를 30도로 더 온도를 높여줘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기체들이? 물속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어? 아니야. 나는 물을 탈출한다! 와! 답답한 거 싫어! 하면서 막 도망갈 거 아니야. 그 기체는 온도가 높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물속에 가만히 녹아있지? 않겠지. 따라서 기체를 녹이려면 오히려 냉정하게, 더 차갑게, 식당에서 띄워놓는 기체들. 야, 가만히 안 있어. 어? 일로 와! 그러면, 알겠어요. 예? 좀 약간 엄하게, 좀 차갑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기체들을 물에다가 가두려면은 얘들을 느리게 만들어야 되겠지. 느리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온도를 낮추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탄산음료 있잖아. 사이다 같은 거. 탄산음료를 이렇게 페트병에 들어있는 탄산음료 보게 되면은 냉장 보관을 보통 해요.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거든. 왜 그러냐면 요 탄산음료에는 이렇게 기체가 녹아 있어. 탄산음료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 있거든. 얘들을 잘 빠져나가지 못, 잘 녹이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잘 녹아두게 하기 위해서 냉장 보관을 하는 이유가 기체들을 물에다가 잘 녹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돼? 알겠지? 얘들을 여름에 운동장 또는 뜨거운 차 속에다가 넣어놓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온도가 올라가잖아. 얘들이 온도가 막 30도 이상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기체들이 빠져나간다니까? 탈출하자! 그러면서 여기 기체들이 물속에 있지 못하고 탈출해. 그럼 탈출해서 어디 있겠어요? 요 남아있는 빈 공간에 막 모여있단 말이야, 얘들이. 빈 공간에 모여있으면 얘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막 충돌하잖아, 여기 빈 공간은. 막 풍선 내부를 충돌하듯이. 막 나가고 싶어 막 죽는 거야. 근데 여기에 지금 뚜껑으로 막아 있잖아. 근데 이 뚜껑을 내가 딱 따는 순간 어떻게 될까? 이런 적 있죠? 여러분들, 탄산음료 막 흔들어가지고, 제 친구들이 장난한다고 막 흔들어가지고 탁 따보세요. 그럼 거품이 쫙 올라오지. 그 왜 올라오는 거냐면, 흔들어서 얘들이 온도가 올라간 거야.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기체들이 빠져나왔는데, 뚜껑을 열면은, 뻑 하면서 기체가 빠져나오는 거라고. 재밌지 않아? 다 과학이라니까? 그래서 걔들이, 여러분들 탄산음료 막 흔들어서 얘들이 막 좀 막 튀어나올 것 같아. 그러면 냉장고에다가 한 30분, 1시간 잠깐 넣어둔 다음에 다시 따면은 괜찮아져요. 그리고 아니면 뚜껑을 조금씩 천천히 따면서 피식피식피식 조금씩 빼내면 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결론은 뭐다? 기체들은 온도가 낮아야 잘 녹는다는 거야. 중요한 거지. 그 다음, 기체는 압력의 영향도 받아요. 그래서 기체는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압력을 높이면 잘 녹아. 같은 원리야. 물속에 이 자유로운 영혼 기체들을 잘 녹이고 싶어. 그런데 얘들은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특성이 있어. 근데 뚜껑을 딱 막고 나오긴 어딜 나와 이것들아. 얌전히 안 있어. 뭐야 이게? 압력을 높여주는 거죠. 어, 이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은 얘들이 깨갱하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압력 높이는 이유가.
압력을 높여서 얘들을 보관하는 거예요. 음. 자, 지금 루아가 질문했는데 탄산음료 캔을 어, 손가락으로 퉁퉁퉁 몇 번 치면 괜찮아지는다. 그랬잖아. 그치? 그게 압력을 주는 거야. 탁탁 쳐가지고 압력을 줘서 조금 더 녹여있게 하는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잘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체하고 기체의 차이점을 잘 구분해 둬야 돼. 아시겠어요? 재밌지?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여러분, 19번 문제 보세요. 78쪽. 봤어요? 78쪽에 19번. 자, 요런 그림이 시험에 잘 나오는 그림인데, 지금 사이다. 사이다라는 거를 지금 같은 양의 사이다를 시험관에 넣었어요. 사이다는 탄산음료거든. 탄산음료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를 물에다 녹여놓은 게 탄산음료예요. 자, 그러면 얘들은 고체를 녹인 거야? 기체를 녹인 거야? 써보세요. 지금 탄산음료는 기체를 녹인 거예요? 고체를 녹인 거예요? 써보세요. 뭘 녹인 거야? 기체야, 고체야? 그렇지. 탄산음료는 기체를 녹인 거다라는 거를 일단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건 뭘 물어보는 걸까? 녹였으니까 기체의 뭘 물어보는 거야? 용해도를 물어보는 거겠지? 쓰시고. 그러면 우리는 기체 용해도 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어떨수록 잘 녹는다. 이걸 써야 되겠죠. 어떨수록 잘 녹아요. 써보세요. 방금 했죠. 온도가 어떨수록 압력이 어떨수록 잘 녹는다. 써보세요. 온도가 어떨수록 압력이 어떨수록. 그렇지, 호리마. 잘했어. 승택이 잘했어. 그렇지. 뭐라고 해야 돼?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잘 녹는다. 지호 잘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높이고. 맞아? 자, 그러면 이 실험은 바로 기체를 녹일 때 온도의 영향을 어떻게 받고 압력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를 보고 싶은 거고요. 이 압력의 영향을 받게 하는 거는 뭐냐면 뚜껑. 이렇게 뚜껑이 있으면 외부로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체가 이 안에 갇히거든. 갇혀 있는 뚜껑이 있는 게 압력을 높여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기체가 이 안에 갇혀 있거든. 그럼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따라서 뚜껑은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해됐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뚜껑이 있으면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A하고 B를 비교하게 되면은 압력은 A하고 B 중에 누가 더 기체의 압력이 높은 거냐면 B가 높은 거예요. 압력은. 자, C하고 D 중엔 누가 높은 거예요? D가 압력이 높은 거고 E하고 F 중에는 누가 압력이 높은 거야? F가 압력이 높은 거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온도는 뭘로 봤냐? 여기 얼음물. 얼음물 0도씨로 대충 보고. 자, 실온. 실온이라는 건 우리가 25도 정도로 보면 돼요. 25도. 우리가 현재 생활하는 곳의 온도. 자, 50도. 그러니까 지금 얼음물 실온 50도라는 건 온도를 변화를 준 거지. 무슨 실험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용해도라는 건 기체의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기체의 용해도라는 건 첫 번째 온도가 낮을수록 두 번째 압력이 높을수록인데 여기서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온도거든. 그래서 일단 온도가 제일 낮은 게 기체가 제일 잘 녹아 있어요. 그러면 A하고 B가 나머지 애들보다는 기체가 잘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압력이 높은 게 더 잘 녹아 있는 거예요. 누구야? B예요, B. 따라서 여기 있는 시험관에 있는 전체 애들 중에서 기체 용해도가
가장 큰 것은 누구냐면 바로 B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기체 용해도가 가장 큰 것은 B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가장 작은 것은 그럼 여러분 누구겠어요? 가장 작은 거. A, B, C, D, E, F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누굴까요? 온도가 제일 높으면서 압력은 제일 작은 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 누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지. 예. 요거 이해됐어요? 요 실험 이해되겠니? 됐죠? 됐지? 자, 그럼 보자. 용해도가 가장 크다는 것은 아주 잘 녹아 있다는 거예요. 잘 녹아 있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물이 있으면 여기에 잘 녹아 있기 때문에 기체가 뽀글뽀글하면서 잘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포가 없을수록 잘 녹아 있는 거야. 아까 사이다를 땄을 때 호로록 하면서 거품이 쫙 올라오면은 잘 못 녹아 있는 거라 그랬어. 반대로 잘 녹아 있는 건 거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포라고 하지. 공기방울. 그러니까 공기방울 기포가 없어야 잘 녹아 있는 거야. 알겠어? 송현아, 알겠니? 그러면 반대로 잘 못 녹아 있다. 용해도 가장 작다. 라고 하는 건 요 이 같은 애들은 어떻겠어? 여기에 기포가 뽀글뽀글 하면서 기포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으면 오히려 잘 못 녹는 거예요. 이해 되겠지? 정리를 해볼게. 다 지우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거 캡처해서 선생님이 단톡방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B가 가장 용해도가 크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가장 잘 녹아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얘는 기포가 없는 거야. 잘 녹아있으면 기포가 없는 거지. 여기 E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압력이 작기 때문에 잘 못 녹아있어. 잘 못 녹아있다는 건 기체 용해도가 가장 작다는 것이고, 얘는 못 녹아있는 거고, 못 녹아있으면 여기에 공기방울, 기포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야. 요거를 물어보는 실험이고요. 이 실험은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고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자, 19번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자, 기포수 ECA 오히려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았기 때문에 기포는 A가 제일 작아야 되는 거지. 온도 지금 온도를 비교한 거니까. 용해도가 가장 작은 것은 F가 아니라 E라고 했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아니고 압력이 낮을수록 아니죠. 반대죠. 기체 용해도와 압력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자, 압력의 관계 설명하려면 같은 온도에서 A와 B 또는 C와 D 또는 E와 F를 봐야 되지. 틀렸죠. A와 C와 E를 비교하면 A와 C와 E를 비교하면 뚜껑을 다 열어놓은 상태로 온도만 다른 거니까 용해도와 온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5번. 할 수 있겠어? 재밌지? 재밌는 거야. 잘했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용해도를 정리하면 되겠고요. 17번 문제. 이렇게 표로 나오는 문제. 이런 문제 상당히 어렵죠. 자, 이 문제를 적응을 해야 되는데 17번. 질산 나트륨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표가 뭘 의미하는지. 그래프로 만들면 좋은데
표가 의미하는 것만 보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온도에 따른 질산 나트륨의 뭘 나타낸 거야? 용해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 말은 20도에서 용해도는 87입니다. 이 뜻이에요. 자, 이 뜻이 뭘까? 나는 용해도가 87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물 100g에 최대로 87g까지 녹을 수 있어. 이 말이지. 어디에? 물 100g에. 이 말이에요. 이해되지? 그 다음 104 용해도가 104다라는 얘기 뭐야? 나는 최대로 104g까지 녹을 수 있어. 124. 나는 최대로 124g까지 녹을 수 있어. 148. 나는 최대로 148g까지 녹을 수 있어. 중요한 건 어디에? 기준이 뭐야, 이거는? 물 100g일 때 최대로 이만큼 녹을 수 있어. 최대 이만큼 녹을 수 있어. 최대 이만큼 녹을 수 있어. 최대 이만큼 녹을 수 있어. 이 말이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80도씨의 질산 나트륨 포화용액 124g을 40도씨로 냉각시키면 석출되는 양은 얼마냐? 자, 일단 문제에서요. 처음에 온도가 주어지잖아? 80도씨 주어지잖아? 그럼 우리는 어디를 보냐면 이 표에서 80도씨의 용해도를 집중해야 돼요.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봐야 돼. 80도씨에서. 자, 80도씨에서 용해도가 148이다. 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무슨 말이야, 이게? 나는 물 100g에 최대로 얼마 녹을 수 있다? 148이 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우리는 포화 용액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포화라고 하는 건 물과 녹아있는 녀석을 합친 게 용액이라 했으니, 포화 용액은 몇 g이냐면 둘을 합친 거니까 248g이죠.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보세요. 80도씨에서 용해도가 148이라는 이 힌트를 이용하면 우리는 포화용액이 몇 g인지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물 100g에 148이 녹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포화라는 말 자체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그만큼 녹아 있다는 거니까 80도씨에서 포화용액이라는 건 물 100g에 최대인 148이 다 녹아 있다. 는 뜻이고 그러면 이 포화용액 전체 질량은 얼마다? 248g이 돼야 되는 거죠. 맞니? 맞죠? 그러니까 80도씨에서 포화용액은 248g이에요. 거기에는 물 100g과 얘가 148g이 녹아있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를 보니까 포화용액은 분명히 248g이어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248g이 아니라 이 포화용액은 124g이래요. 무슨 말이야? 포화용액의 양이 절반이네? 자, 포화용액의 양이 절반이라는 건 이것은 무슨 말일까? 물이 100g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도 절반이고 물 50g이라는 거고 거기 녹아있는 애도 148의 절반, 74g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지. 왜? 물도 절반, 녹이는 것도 절반, 녹아있는 것도 절반이면 이것도 무슨 용액이 되는 거야? 포화용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포화용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124g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포화용액의 양은 124g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한 248g의 형태가 아니라 물 50에 74g. 즉, 이 표에서 주어진 양의
절반만 녹아있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문제야. 어, 그러면 얘를, 이 상태에 있는 애를 이제 어떻게 40도로 냉각시켰다. 40도로 냉각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석출되겠지. 근데 물 50g에 74g이 녹아있는 애를 냉각시켜서 얼마가 석출되는지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 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요 80도에서 40도로 냉각하게 되면 석출되는 양은 148에서 104의 차이. 얼마가 석출돼야 돼요? 44g이 석출돼야 되는 거지. 왜냐면 온도가 내려감으로써 최대 녹을 수 있는 양이 104로 줄어들었으니까 녹아있던 양 중에서 148 중에서 104를 뺀 44g만 석출이 돼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40도씨로 냉각을 하게 되면 요 차이만큼인 44g이 냉각이 돼야 돼요. 44g이 석출이 돼야 돼. 이거는 근데 물 100g일 때 기준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그거의 절반 녹아 있는 거니까 석출되는 이 양도 절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22g이 석출돼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어려운 문제야. 이렇게 출제가 많이 돼. 포화용액을 주어지고 나서 석출되는 양을 구하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봐봐. 다시 보면 또 이해될 수 있어. 80도씨의 포화용액 124g을 40도씨로 냉각할 거다. 자, 80도씨의 포화용액이면은 물 100g에 얘가 최대로 148이 녹아있는 거니까 80도씨의 포화용액은 원래는 248g이 포화용액이어야 해요. 이 포화용액을 그대로 40도로 냉각을 시키게 되면 실제로는 나는 148g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104만 녹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니까 44g은 석출돼야 돼. 자,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래프로 그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프로 그리면 80도씨의 온도에서 용해도가 148이었어요. 그럼 나는 지금 포화 상태니까 지금 요 148 꽉 차 있는 상태야. 얘를 40도로 냉각을 할 거다. 냉각을 하니까 여기 있는 148이 40도 냉각하니까 요만큼 온단 말이에요. 그럼 녹아있는 148은 그대로인데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로 줄어들었다? 여기 104로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나는 104까지밖에 못 녹으니까 요 차이 얼마? 44g은 어떻게 돼야 돼? 석출돼야 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석출량이야. 44g은 고체로 석출돼야 돼.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물 100g 기준일 때고 문제에서 주어진 걸 우리가 해보니까 이거는 물 50g에 녹아있는 양도 절반이 녹아있었던 애니까 석출되는 양도 저거의 절반만큼만 석출돼야 되는 거다. 22g이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 우려가 돼서 자, 여러분들 지금 머리 막 열나지 막.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머리에 열이 막 터지죠? 자, 몇 퍼센트 이해됐는지 써보세요. 자, 이런 문제 나왔다. 이거 몇 퍼센트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써보세요. 퍼센테이지로. no. 이게 용해도만 좀 어려워요. 용해도만. 음,
용해도만 좀 어려워. 아, 여기 여러분들, 한번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아이고, 어떡해. 자, 풀어보셔야 됩니다. 파이팅 합시다. 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할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80쪽을 보세요. 80쪽. 80쪽을 보세요.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요 단원의 이름이 뭐냐면 물질의 특성이란 말이야. 자, 특성이라는 건 고유의 성질이었고 그 물질 고유의 성질이었고 그러다 보니 물질마다 그 값은 달랐어요. 물질마다 달랐어요. 그게 특성이었지. 그래서 특성 세 가지 배웠죠. 뭐뭐 배웠어요? 끓는 점이 있다. 끓는 점이 물질마다 다 다르더라.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만 다른 물질 다 100도씨에서 끓는 것은 아니다. 물질마다 다르다. 어, 녹는 점, 어는 점도 있었죠. 그 다음, 밀도 있었죠. 자, 밀도는 뭐분의 뭐였어요? 부피분의 질량. 자, 이것도 같은 부피의 질량은 물질마다 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다.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작으면 뜨더라. 특성이었지. 자, 세 번째, 우리를 머리 터지게 만든 용해도. 물 100g에 녹는 양은 물질마다 다르더라. 그걸 용해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특성이라는 게 물질마다 다르다는 거니까 만약에 물질이 섞여 있어. 두 물질이 섞여 있어.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섞여 있어. 여기에 지금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섞여 있어. 이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A하고 B는 끓는 점이 다를 수도 있고 밀도가 다를 수도 있고 용해도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특성을 이용하면 A하고 B를 서로 분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뭘 이용해서?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때 이렇게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증류다라고 해요. 증류법.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증류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두 액체,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물과 에탄올이거든. 물하고 에탄올이 섞여 있어. 그럼 둘 다 투명해가지고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가 에탄올인지 몰라요. 그런데 물에 끓는 점은 100도고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예요. 뭐가 달라? 끓는 점이 달라요. 기체로 끓어오르는 온도가 다르다고. 그럼 얘를 가열을 해가지고 온도계를 78도 정도로 계속 온도를 유지해주게 되면 여기서 누가 먼저 끓어서 나오겠어요? 자, 내가 여기를 78도로 유지를 시켜. 그러면 누가 먼저 끓어 나오겠어요, 여기에? 물이 먼저 끓어 나오겠어요? 에탄올 끓어 나오겠어요? 그렇지, 우리마. 뭐가 끓어 나온다? 에탄올은 78도만 되면 끓으니까 에탄올이 여기에 끓어서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끓어 나온 에탄올을 따로 모으고 남아있는 물을 따로 모으면 물과 에탄올이 어떻게 돼? 분리된 거잖아. 와우. 혼합물을 분리했네. 요런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다? 증류라고 한다고요. 요런 거를 뭐라고 한다? 증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걸 증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증류예요. 증류 끝.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볼게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의 이름이 뭐다? 증류다. 별표 증류.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온다. 별표. 그래서 이 증류를 일으키는 장치가 이렇게 생겼어요. 별표. 아, 두 혼합물이 이렇게 있으면 가열하면은 먼저 끓어 나오는 물질과 남은 물질로 분리할 수가 있구나.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한다? 증류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물과 에탄올이에요. 자, 가열했어? 그러면 물과 에탄올. 여기에서 기역 부분에는 지금 뭐가 있어? 여기는 물도 있고 에탄올도 함께 있어. 근데 얘를 78도 정도가 되면은 누가 먼저 끓어 나온다?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여기 디귿에는 뭐만 남겠어? 물만 남겠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뭐가 끓어 나오겠어? 100도에는 물이 끓어 나오겠죠. 그치? 이거야. 그래서 이런 증류 방식으로 하면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요 그림 보면은 요게 2번 이 그림이거든. 지금 여기 탁한 술이 있는데 얘를 가열해. 가열하면은 여기서 에탄올, 소주 성분이 먼저 끓어서 나오고 그 맑은 소주가 여기서 얻어져요. 이것도 지금 끓여가지고 분리한 거잖아. 그래서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를 얻는 방법도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방법. 자, 바닷물은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잖아. 그럼 얘를 열을 가하면은 뭐가 먼저? 소금은 남고 물만 증발했다가 순수한 물만 얻을 수 있겠죠. 식수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탁한 술에서 소주 얻는 거, 바닷물에 식수 얻는 거. 이것도 지금 물과 에탄올과 같은 방식이야. 무슨 법? 증류. 자, 그 다음 원유의 분리, 별표. 원유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석유야, 석유. 석유를 저기 막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가 막 수입을 해온단 말이야. 그럼 수입을 해오면 이 석유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석유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돼 있어요. 거기에는 석유 가스, 여러분들 LPG라고 하는 게 있거든. LPG라고 하는 석유 가스, 이건 우리 가정에서 연료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휘발유,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그 다음에 이런 아스팔트, 전부 다 원유에서 얻어지는 거거든. 이 원유를 버릴 게 없어. 이 원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분리해주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끓는 점 차이야. 얘들을 이 탑에다 넣고 가열해요. 가열하면은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애들이 먼저 끓어서 저 위로 올라가. 가스가 이 위까지 가서 가스를 뽑아내요. 그 다음 끓는 점 순서에 따라서 다음 칸, 다음 칸, 다음 칸이 이렇게 얻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얻어지는 애들이 끓는 점이 낮은 것이고 낮은 곳에 있는 애들이 끓는 점이 높은 거야. 아스팔트는 다 끓고 남은 찌꺼기예요. 그 찌꺼기가 그냥 끓지 않고 남은 고체 덩어리를 얻은 게 아스팔트야. 도로 여러분 깔 때 검은색 도로, 검은색 막 돌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누르잖아? 그게 아스팔트거든. 석유에서 얻는 거야. 어, 명준아, 왜, 어디가? 갔네?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상상하기 좀 어렵지만 공기, 공기도 차갑게 냉각을 하면은 액체로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액체로 만들 수 있을까? 얘들의 끓는 점이 있을 텐데 끓는 점보다 노- 끓는 점보다 높은 상태가 되면은 그 물체는 기체가 되는 거고 끓는 점보다 낮은 상태가 되면은 그 물체는
액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이 공기도 끓는 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마이너스 막 190도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마이너스 196도보다 더 낮은 온도를 만들면 공기가 액체로 변하거든.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이런 액체를 혼합해서 여기에 질소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산소도 있어. 이런 애들을 여기다 넣고 가열하면 아까 중류탑이랑 똑같아. 제일 위에는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얻어지고, 제일 아래에는 끓는 점이 높은 애가 얻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자, 조심할 거는 끓는 점이 얘들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95.8도가 마이너스 183도보다는 더 낮은 온도가 된다라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맞잖아? 마이너스 값은 클수록 낮은 거잖아. 그래서 질소는 끓는 점이 제일 낮기 때문에 위에서 얻어진다. 자, 여러분들이 질소에 끓는 점 외울 필요 없어. 시험에서는 얘들의 끓는 점이 주어져요. 주어지고 제일 위에서 얻어지는 게 누구겠느냐? 끓는 점이 낮은 게 무조건 위에서 얻어진다? 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이런 그림. 자, 이거 뭐였어요? 무슨 차이? 끓는 점 차이. 자, 오른쪽 그림은 무슨 차이를 이용한다? 끓는 점 차이 이용하는 거다. 자, 어떤 애가 먼저 끓어 나온다? 끓는 점이 높은 낮은 애가 먼저 끓어 나온다. 얼마나 쉬워요. 자, 용에다 하다가 이거 보니까 어때? 숨이 탁 트이지? 아, 살 것 같다. 물속에다가 여러분들이 확 집어넣고 용에도 공부해 막 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만 하는데 탁 물속에 나온 거야 물밖에 아 끓는 점 차이 살 것 같다 여러분 기분을 내가 알지 그 느낌 알잖아 그지? 물속에서 잠수해가지고 1분 동안 집어넣었다가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만 선생님 그만해요 용에도 미치겠어요 할 때 끄집어내준 거잖아 음. 자, 자 2번 물과 에탄올을 가열했다. 자, 에탄올이 먼저 나오는 구간이 어디겠어요? 자, 에탄올이 끓어 나오는 구간 어디겠어?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어디, 가나다나 중에 어디가 에탄올 끓어 나올까요? 써보세요. 그렇지, 여기 나가 에탄올이 끓어 나오는 구간이잖아. 그 다음, 물이 끓어 나오는 구간 어딜까요? 달까요, 라일까요? 그렇지, 여기 물이 끓어 나온 거는 끓는 점에서는 일정하니까 라가 되겠죠. 하윤아, 굿자. 호림이 굿자. 유연이, 하윤이, 지호, 굿자. 자, 3번. 자, 요거. 맑은 소주 얻기. 자, 이때 이용되는 혼합물의 분리 방법. 자, 여러분. 분리 방법을 쓰라고 하면은, 자, 물질의 특성을 쓰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쓰라고 할 수 있거든. 특성을 쓰라고 하면은 우리는 끓는 점 차이가 되는 거고, 방법을 쓰라고 하면은 뭐라고 써야 될까? 증류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치? 증류. 잘했어요. 자, 4번. 증류탑에서 원유를 분리할 때 이용되는 특성을 써라. 자, 특성을 쓰래요. 뭐 써야 돼, 이거는? 특성은 끓는 점을 써야 되는 거야. 끓는 점 차이 또는 끓는 점. 정확하게는 끓는 점만 써도 돼요. 끓는 점. 응. 자, 5번. 끓는 점이 낮은 거부터 써라. 자, 누가 제일 낮아요, 지금? 자, 여기 증류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끓는 점이 어떻다? 낮다. 그러면 기억에 들어가는 거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써주면 되겠죠. 자,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잖아. 마지막이 중요하잖아. 어때? 마지막에 깔끔한 느낌으로 가잖아. 내가 여러분들 막 용해도 하다가 야, 용해도 막 하고 있다. 자, 용해도 구해봐, 구해봐. 야, 포나, 포화 용액이 이만큼이야. 석출되는 양을 구해봐. 하고서는,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딱 집에 갈 때, 뭔가 찝찝하고, 아씨.
과학 너무 어려워. 씨, 못하겠다. 이 과학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끓는 점 차이를 딱 보면서 다시, 할만한 것 같은데 라는 기분으로 여러분을 즐겁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들.